누가 전업주부를 집에서 쉰다고 말했을까요?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티 나는 일, 바로 집안일입니다. 오늘은 살림과 돌봄을 쉬지 않고 이어가다 무릎 관절의 통증을 겪게 된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운동, 그리고 식습관을 함께 알아봅니다. 일부 전업주부 선영님의 무릎 사연. 선영님은 전업주부입니다. 최근에는 바로 옆집으로 모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무릎 쓸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식사는 주로 앉은 뱅이 상에서 하고 청소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날카롭게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걷는 걸음도 바뀌었습니다. 아픈 쪽 다리를 쓰지 않으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 다리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아직은 2기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문제는 연골보다 근육이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어서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그대로 실리며 통증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40대의 운동은 본전 지키기입니다. 60이 넘어 운동하면 안 하면 파산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이라면 이제는 꼭 운동을 시작해야 할 나이입니다. 무릎과 허벅지 근육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체중을 받아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관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의 둔근 그리고 종아리의 비복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안정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 부하가 그대로 무릎으로 몰리면서 통증과 부상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더라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무릎 연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부 요양보호사 미숙님의 무릎 사연. 두 번째 주인공 미숙님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며 서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입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쑤시고 퇴근길에는 무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붓기까지 합니다. 침 치료와 그리고 물리치료, 주사 치료를 받아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졌습니다. 게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1년 사이 체중이 5kg이 늘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몸무게 1kg이 늘 때마다 걷는 동안 약 3에서 5kg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그 이상으로 부하가 증가합니다. 미숙님의 관절 상태는 2기에서 3기 사이이며 중기 관절염이며 관리하지 않으면 4기의 관절염 말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중은 늘었지만 허벅지 근육은 그대로였고 늘어난 하중을 버티기에는 무릎이 너무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3부 좌식 생활과 자세 습관, 쪼그려 앉기, 바닥에 주저앉아 설거지하기, 청소, 빨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의 체중에 수배에 달하는 부하를 줍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방바닥보다 낮은 의자가 좋으며 낮은 의자보다 높은 의자가 나으며 가능하면 의자와 식탁 문화로 생활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 청소를 해야 할 땐 앉은 뱅이 의자나 낮은 의자를 활용해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깊게 접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영님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문지르던 습관을 앉은 뱅이 의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4부 집안일의 동선과 활동량. 집안일은 보통 주방에서만, 세탁실에서만, 청소할 땐 청소만 한 곳에 오래 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에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다른 방을 오가며 정리하고 빨래를 개다가 거실을 오가며 정리하는 식으로 동선을 넓혀주면 무릎과 근육에 더 도움이 됩니다. 5부 식습관과 영양.
우리가 자주 먹는 곰탕과 도가니탕 같은 음식이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 하나가 연골을 직접 재생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을 막는 칼슘과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무기질입니다. 세 분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채소와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루 3끼, 각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넉넉히 먹고 살코기, 생선, 두부, 콩, 계란, 견과류 등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영양이 채워져야 유지되고 근육이 있어야 무릎이 버틸 수 있습니다. 6부, 무릎 재활 운동과 14일의 변화. 세 분은 전문의와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4일 동안 생활 습관과 식습관, 하체 근력 운동에 도전했습니다. 운동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무릎 방향과 발 방향을 일치시키고 발이 보이는 방향과 무릎이 보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운동하기를 하면서 단순히 관절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어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고관절을 접어 다리를 드는 연습하기는 무릎을 드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과 고관절을 접어 다리를 들어 올리면 무릎 부담을 줄이고 하체 전체의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시간이 있을 때 10번에서 15번씩 3세트씩 하루 2-3차례 반복했습니다. 7부 결과 2주 후의 변화. 단 2주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펴는 힘과 구부리는 힘이 10kg 이상 증가한 분도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 옆으로 비틀어 내려오던 분이 이제는 정면을 보고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의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과 기능은 분명히 향상되었습니다. 무릎을 감싸는 근육이 힘을 내면서 통증은 줄고 움직임은 안정되고 삶의 질은 개선되었습니다. 세 분은 말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시간을 줄이고 의자와 식탁을 사용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세 끼를 챙겨 먹되 채소와 단백질, 칼슘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 무릎 관절염은 단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무릎을 바꿉니다.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한 번 더 바르게 서고, 한 번 더 바르게 걷고, 한 번 더 바르게 앉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지금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나침반 6090이었습니다.